특별한 능력자들만 입학할 수 있다는 로즈우드 마법학원. 그곳에서 입학과 동시에 모든 이의 주목을 받는 특별한 학생이 있었으니 고작 마법 한 번으로 훈련적을 초토화시키는 그의 이름은 바로 블레이드. 과거 마왕을 물리치고 세상을 구해낸 전직 용사였는데 과거 마왕과 목숨을 건 마지막 전투를 펼쳤던 그는 마왕과의 치열한 전투 끝에 결국 마왕을 쓰러뜨렸지만 그 또한 결국 모든 힘을 소진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기 위해 학원에 입학했던 것이었죠. 그렇게 난생 처음으로 즐겨보는 청춘 넘치는 학원 생활에 산책 나온 똥개처럼 좋아하는 그였는데 그런데 갑자기 웬 여학생이 시비를 걸어왔으니 그녀의 이름은 어네스트. 난다긴다는 영재들이 모인 이곳에서 당당히 수석을 차지한 엘리트 중의 엘리트였는데 그리고 그래서인지 나름 자부심을 갖고 있던 그녀는 갑자기 들어와 똥개마냥 설치되는 블레이드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이었는데 하지만 그를 데리고 교장실로 찾아가자 블레이드를 맞이하는 건 다름 아닌 이 나라의 국왕님이셨죠. 그러자 좀 전에 쿨했던 모습은 어디 가고 갤럭시 폴드 마냥 연신 굽신거리는 어네스트. 그렇게 한층 더 질투심이 풍만해진 어네스트가 자리를 떠나자 국왕님은 블레이드를 학원에 입학시킨 이유를 설명해 주셨는데 그건 바로 과거 전성기 시절의 용사의 힘을 되찾기 위해서랍니다. 하지만 블레이드 입장에선 그딴 거 알바노. 용사 시절 개같이 구른 만큼 두 번째 인생만큼은 그저 평범하게 보내길 원했는데 하지만 어림덥지 낙하산 타고 입학한 블레이드를 가만히 냅둘 수석 어네스트가 아니었죠. 게다가 말하는데 싸가지 없이 딴짓하는 녀석을 보고 있자니 그녀의 분노는 한층 더 쌓이기 시작했는데 하지만 자신의 회심의 일격을 존나 쉽게 피해버리는 그의 모습을 보곤 그에게 한 가지 제안을 건네는 어네스트. 그건 바로 클래스 전원이 보는 앞에서 모두가 납득할 만한 실력을 입증을 하는 것이었는데 하지만 이들이 아무리 난다긴다 하는 영재 집단이라 하더라도 전직이라곤 하지만 세계관 1장을 먹었던 전직 용사 앞에선 그저 어린애들 장난에 불과할 뿐이었죠. 그렇게 블레이드의 강함을 눈앞에서 직접 봐버린 그녀는 높디 높던 자존심을 내려놓고 정중히 사과하는데 하지만 정작 그딴 거 1도 신경 쓰지 않고 있던 블레이드는 오히려 자신에게 먼저 말을 걸어줘 감사하다며 친구로 지낼 것을 제안했죠. 덕분에 난생 처음으로 친구란 게 생긴 어네스트는 그날 밤 방구석에서 혼자 누워 애처럼 좋아하는데 그런데 그녀가 고작 친구 하나 생긴 걸로 이렇게까지 좋아하는 데엔 그만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녀는 어릴 적 실수로 인해 마검의 저주를 받았다는데 그녀가 매일같이 실전처럼 늘어나며 자신의 한계까지 몰아붙이는 이유, 그건 바로 마검의 힘을 억누르기 위해서였죠. 그런데 그 순간 결국 지나친 과로로 인해 쓰러지는 어네스트. 하지만 일어난 것 동시에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센 척하는 그녀를 보곤 무언가 생각이 잠긴 블레이드는 그날 밤 몰래 학교에 잠입하는데 이유는 바로 어네스트가 들고 있는 마검의 정보를 알아내기 위해서였죠.
なるほどね。 그리고 다음날 곧장 어네스트를 찾아가는 블레이드. それよりお前のことだ。お前に興味がある。 그가 알아낸 정보에 따르면 저주를 없애는 방법은 녀석에게 이겨 진정한 주인으로 인정받는 것이라는데, でもダメ。もし失敗したら 하지만 반대로 실패 시엔 폭주한 마인으로 변해버리는 바람에 선뜻 시도조차 못하고 있던 어네스트였으니, 大丈夫だ。大丈夫だ。 하지만 이번엔 혼자가 아니라 믿음직한 블레이드가 있는 상황. 魔剣アスモデウスよ。我アーネスト・フレイミングはナンジとの契約を望む者なり。 그렇게 그녀는 든든한 친구 블레이드를 믿고 난생 처음으로 마검에 도전합니다. 私はアーネストフレイミングだ。 그리고 당연히 그 결과는 おかえり。 어네스트의 승리로 끝이 나죠. おはよう。 그리고 마검을 봉인하며 저주가 풀리자 순둥이로 변신한 어네스트. なんか変わったな。そうどこがかしら。 하지만 역시나 그딴 거 알바노인 블레이드는 よ、俺ブレイド。 새로운 친구 소피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는데, 맨손 격투가인 그녀에게 검수를 알려주니 고작 하루 만에 마스터해버리는 슈퍼 엘리트인 그녀. え、あれ？ 그러면서 은근슬쩍 대시까지 해오니 개이득 보는 블레이드였는데, 彼女に興味を持つとはやはりと言うべきか。 그런데 그런 그녀의 얘기를 국왕에게 말하자 돌아오는 답변은 실로 충격적이었죠. 人工勇者プロジェクトの話だよ。人工勇者？ 사실 그녀의 정체는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복제 용사. 彼女の本来の名はソフィティア・フェムト。フェムトは12という意味だ。彼女は実験体としてずっと物のように扱われてきた。 그래도 다행히 국왕이 조직을 박살내며 실험은 끝이 났지만 덕분에 갈 곳도 목적도 없어진 소피를 국왕이 거둬들였던 것이었죠. 勇者を作るためにソフィーは普通の人生を奪われた。 그리고 그 사실을 알게 된 블레이드는 용사로서 처음 느껴보는 죄책감에 빠져드는데, 俺のせいだ。俺っていう存在がいたせいで。 그러게 그는 다시 한번 용사로서 그녀에게 평범한 인생을 선물해주겠노라 다짐했지만, 문제는 普通ってなんだ？ 애초에 이놈 자체가 평범이란 거리가 존나게 멀다는 것이었죠. 그렇게 시작된 무지성 노답 청춘 답사 프로젝트. いいわよ。お姉さんが青春について。わかった。青春だな。 그렇게 여기저기 싸돌아다니며 물어본 결과 평범 입구를 사랑이란 동정들이 들으면 뒷목 잡고 쓰러질 말도 안 되는 결말에 도착한 블레이드는 ソフィー！ソフィー！ 선택받은 남자만 알 수 있다는 여자 탈의실 무단 침입을 강행하며 노 밖으로 소피에게 데이트 신청을 갈겨버리는데, それは命令。命令じゃない。でもこれはとても大事なことなんだ。 그리고 어찌저찌 승낙까지 받아내긴 했지만 10○○集合、10○○挨拶および行動確認、10○3移動1030まで。 무슨 군대도 아니고 훈련 일정을 짜온 모쏠 에이다 블레이드였으니 なんかデートみたいなことしてない？デートですからね。 그래도 뭐 상대가 상대다 보니 나름 괜찮은 데이트를 즐기며 무사히 하루를 보낸 이들이었는데, 今日は楽しかったわ。いや 그리고 그 덕분인지 소피도 난생 처음으로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죠. 私はあなたに話していないことがあるの。 그리고 자신의 숨겨둔 힘을 보여주며 정체를 밝히는 소피. ソフィティア・フェムとソフィティアという女性の12番目のクローン。それが私。 그렇게 소피가 용기를 내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자 僕は勇者なんだ。 블레이드도 자신의 정체를 밝히기로 다짐하죠. 本当にすまない。謝って許されるようなことじゃないけど、 그리곤 자신의 존재로 인해 지금까지 상처받았을 그녀에게 僕は勇者をやりたかったわけじゃない。 자신 또한 용사이길 바란 적이 없다는 그 누구에게도 말한 적이 없는 속마음을 털어놨으니 助けられないとみんな怒るんだ。なぜ助けなかった？なぜ？勇者なのに。 그러자 ブレイド。 그런 블레이드에게 또 한 명의 용사로 살아온 입장으로서 그의 인생이 그저 헛되지만은 않았다는 사실을 진심을 다해 전해주죠.
勇者であったことはもう悩まない。 그렇게 서로의 존재에 의해 상처를 구원받은 이들. 덕분에 이들의 사이는 마치 애인마냥 급격하게 가까워졌으니 二人で何してるのよ。 그리고 경사는 그뿐만이 아니라 ねえブレイド君、どう私たちのこの格好。 어느덧 주변에 득실거리는 존예 미소녀 친구들. 그렇게 그가 그토록 바라던 평범한 인싸의 삶이 완성되어가고 있었는데 地震か。 그런데 갑작스레 흔들리기 시작하는 건물. 그러게 서둘러 충격의 진원지를 찾아가자 こいつが魔獣か。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던 건 존나게 큰 드래곤이었죠. 하지만 우리 먼치킨 블레이드가 핵꿀밤 한 방으로 손쉽게 정리하는데 그러자 너같이 강한 녀석은 처음 본다며 이제부터 내 부모가 되라고 말해오는 녀석. 自分で食えよまったく。 사실 녀석은 국왕이 데려온 훈련용 마수로서 종족의 특성상 자신보다 강한 생명체를 부모로 인식했던 것이었는데 私もクーちゃんに。 하지만 비록 겉모습은 꼬맹이라 할지라도 알맹이는 최상의 포식자. 그리고 그러다 보니 난감한 문제가 발생했는데 興味があるなら参加してみるかい。歓迎するよ。我には全く釣り合わないのだ。 그건 바로 그녀와 교류할 수 있는 인물이 오직 블레이드 혼자뿐이라는 것이었죠. なあクー、お前本当は友達が欲しいんじゃないのか。親様、それは見当違いもいいところなのじゃ。一匹で生き、一匹で死ぬ。それがドラゴンというものだ。 그래도 당사자가 괜찮다고 말하니 별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는 블레이드였지만 これこれ、小ドラゴンをいじめるでない。かわいそうではあるまいか。 우연찮게 혼자 노는 녀석을 발견하곤 생각이 180도 바뀌게 되죠. こんにちは、アルティア。カリマ、ごきげんよう。マーシャ、マイケル。 사실 녀석도 그 누구보다 친구를 사귀고 싶었지만 드래곤이라 갖고 있는 어쩔 수 없는 본능 때문에 혼자서 끙끙대며 외로움을 달래고 있던 것이었으니 これで我が娘の友達は108人だ。 덕분에 그 모습을 목격한 블레이드는 죄책감에 빠져 머리가 터질 때까지 자책하지만 クーには友達が必要なんだ。だけど本能だから無理なんだ。 아무리 용서라고 할지라도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본능을 바꾸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 그러게 자신의 무력함에 빠져 좌절하는 그였는데 そうね。あなたにはできないでしょうね。だったら頼りなさいよ。 그런데 그런 그에게 기가 막힌 제안을 해오는 어네스트였죠. あれって。 그건 바로 동급생 모두에게 녀석과 싸워달라 부탁하는 것. 물론 처음에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거절하는 그들이었지만 눈앞에서 도계자까지 박으며 부탁하자 결국 마음을 돌리는 그들이었으니 그렇게 시작된 드래곤과 이들의 전투. クレイ招待、俺に続け。カシブ招待、回り込むぞ。 이들은 미리 짜여진 작전대로 녀석을 포위해 다구리를 치기 시작하는데 だがどうするのだ。 하지만 역시나 압도적인 피지컬 차이, 소피의 진심 펀치를 맞고도 금세 회복하는 녀석이었는데 多少のダメージはあるようだが作戦は失敗かね。いや、十分だ。 하지만 여기까지 전부 다 블레이드의 계획대로. 그리고 이어지는 어네스트와 소피의 진심 공격까지. 그렇게 한마음 한뜻 진심을 모은 다구리의 힘으로 결국 녀석을 쓰러뜨린 이들이었죠. どうだ、もう認めたか。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헬라니도 육아 퀘스트에 성공한 블레이드. 덕분에 독박 육아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진 그를 누군가 찾아왔으니 この子はマリア。私の友達で、彼女ブレイド君に何かお願いがあるみたいで。俺に。 그리곤 다짜고짜 자신을 죽여달란 말도 안 되는 부탁을 해오는데 私実は人じゃないんです。 사실 그녀의 몸속엔 어마무시한 힘을 가진 또 다른 자아가 존재한답니다. でもこの間からうまく制御できないんです。
クーと戦った時だな。 하지만 최근 드래곤과 싸우면서 제어가 약해지는 바람에 블레이드를 찾아왔던 것이었으니 私には父も母もいません。帰る家もありません。だからこの力を何とかしないといけないです。分かった。 그리고 그녀의 부탁을 흔쾌히 받아들인 이들은 곧장 훈련장으로 향해 봉인을 풀기 시작했죠. では行きます。これ一つで力が半分に抑えられます。 그렇게 엄청난 무게의 속박을 몇 개나 해제하자 예상대로 또 다른 존재가 모습을 드러내는데 ブレイドあれば 하지만 봉인을 풀고 등장한 건 예상과는 다른 엄청난 존재였으니 我が身を食らえアスモリウス。 각성한 어네스트조차 한 방에 날려버리고 人工勇者力アルティメットグラビティ。 소피아 드래곤의 진심을 담은 연기조차 손쉽게 막아버리는 압도적인 힘을 보여주는 그녀. 그렇게 서둘러 블레이드가 녀석을 공격하지만 3連 문제는 녀석을 생포하기엔 이 엄청난 녀석을 상대로 평범한 무기는 택도 없다는 것이었으니 フレイドアーネスト。 하지만 그 순간 자신의 마검을 건네주는 어네스트. 貴様は一体何者だ。単なる一般人だ。 그렇게 블레이드가 전력을 구수하며 간신히 녀석을 해치우는데 성공하는 줄 알았지만 어째 다음날 떡하니 등교하는 녀석이었는데 確かにマリア君を学園に迎え入れたのは私だ。 그리고 국왕님 피셜 그녀의 아버지가 마왕이라고 하니 그녀 또한 마왕의 피가 흐르는 건 100% 확실한 상황. すっかり馴染んじゃってるね。でもやばいやつなんだよな。 하지만 그런 거 치곤 동급생이랑도 금세 친해지고 팍스런처럼 남자들도 후리고 다니니 블레이드한테 두드려 맞고 개가 천선한 듯 싶었는데 おはよう勇者ブレイド。 違うだろ。 하지만 사실 그녀가 잠잠했던 이유는 전부 다 블레이드 덕분이었죠. 我がこの学園にとどまっているのは勇者貴様がいるからだ。 그녀가 감히 인간은 범접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힘을 가졌다곤 하나 그녀가 생겨난 건 고작 5년 전 이야기. 덕분에 처음으로 느껴보는 자신과 동등한 힘을 가진 블레이드에게 뿅 하고 반해버렸던 것이었는데 あくまでも仮説だ。 물론 우리 동정 마스터 블레이드가 호구처럼 거절해도 그녀가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한 가지 더 있었으니 我は自分の意志でこれを外すことができぬ。我の中にあるマリアの意識が抵抗するのだ。 태어난과 동시에 저주받은 존재라며 모진 수모를 당했던 그녀는 이번 기회로 마왕과 몸이 바뀌게 되자 자체를 감춰버린 것이었는데 そんな耐え難い心の痛みから逃げるために生まれたのが我という存在だ。そうだったのか。 하지만 며칠 뒤 調べてみた結果、どうしてもそのペンダントが封印アイテムとは考えられないんです。 마리아와 항상 붙어 다니던 짝지가 그녀가 가진 펜던트, 즉 봉인군의 비밀을 풀어냈답니다. どういうアイテムなんだ。完全に解析できたわけではないのですが、ある種の記録装置だと推定されます。マリアの記憶ではこれは母の形見だそうだ。 그렇게 펜던트를 작동시키자 그 안에서 마왕의 메시지가 흘러나오기 시작했는데 我が愛するエメリアよ。エメリア？母の名だ。そなたは気づいていないかもしれないが、そなたの体には新たな命が宿っている。その子が言葉を介するようになったらこう伝えてくれ。そなたたちを愛し続けると永遠に。 그렇게 이들이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자 다시금 그녀가 돌아오며 마왕과는 영영 작별하는 듯 싶었지만 さあブレイド殺してやるぞ。きっとマリアが彼女との共存を、この未来を望んだからだと思います。 자 그렇게 이젠 하다하다 마왕 딸내미까지 동료로 만들어버린 블레이드. 과연 그의 두 번째 인생 인싸되기 프로젝트는 앞으로 어떤 일들을 만들어낼지 슈퍼먼치킨 용사의 두 번째 인생을 풀어낸 평범한 학원물이 보고 싶은 분들은 영웅교실 한 번쯤 보시는 걸 추천드리며 다음번엔 더욱더 재밌는 작품과 돌아오겠습니다. 앞으로의 모든 하루 행복만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그럼 이만